프레젠테이션 파일에서 여러 개의 슬라이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어떤 서식들은 마스터라고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면 여러 번 작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30장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다. 그럼 30장마다 입력의 그림을 하여서 넣거나 또는 입력의 그림을 넣은 장소에서 슬라이드를 복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변경되었을 때죠. 갑자기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경되었네요. 그러면 바쁜데 30장마다 다 다니면서 위치를 바꿀 수 없죠. 그럴 때는 마스터라는 장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아주 예전에 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막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마스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원칙적인 내용을 학습하시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취해야 할 것, 버려야 될 것 골라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기 전에 각각의 슬라이드가 어떤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빈장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맨 앞장인지 아니면 위쪽에 제목만 갖고 있는 건지를 표식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편집 탭을 클릭하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주 기본 레이아웃이에요. 제목 슬라이드, 제목 및 내용, 비나면, 구역 머리글. 보이는 이 점선이 바로 글자가 들어갈 영역들입니다. 이 레이아웃들을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마스터에서 어느 레이아웃을 편집하면 내가 작성한 슬라이드와 연관이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레이아웃은 이렇게 8개가 있을 수도 있고 7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의 개수는 사용자가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레이아웃 개수예요. 요즘 이거 많이 안 지켜요. 그냥 단순하게 제목과 이 두 가지만 갖고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어떤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도 하지만 상황이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갖고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 퍼펙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서 레이아웃의 개수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고 배경색이 들어가 있는 레이아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작업하는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는 새 슬라이드를 선택했을 때 어떤 레이아웃을 선택하는지를 사용자가 클릭하여서 지정한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들어가세요. 지금까지는 제공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사용하셨겠지만 오늘부터는 이 레이아웃을 직접 변경하고 변경되어 있는 레이아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터를 편집해 볼 거란 얘기입니다.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명령어는 마스터에 들어가서 작업하여야 합니다. 보기 탭을 클릭하고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편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편집에 있는 여기 새 슬라이드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을 편집하는 게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자,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면 이 슬라이드 마스터의 개수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레이아웃이에요. 이게 화면에서 아까 보셨던 레이아웃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편집 선택하고 여기에 레이아웃을 보고 싶은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은 볼 수 없습니다만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보기의 기본을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나간 다음 확인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 또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마우스 가운데 휠로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 똑같고 왼쪽과 오른쪽에 기본 보기와 슬라이드 편집, 마스터 편집창 보기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이게 편집창인 줄 알고 작업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마스터창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마스터를 작업하실 거면 신경을 바짝 곤두서고 하시고요. 내가 지금 마스터인지 아닌지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오면 마스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스터 안에 들어왔을 때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작업을 하면 이 슬라이드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슬라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셔도 전체 슬라이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대표하는 게 바로 가장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마스터입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면 한컴 오피스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은 변경할 수 있어요. 가장 상단에 있는 모든 레이아웃을 대표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난 뒤에 제목 개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타이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 타이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슬라이드에 그 글자가 나와요. 자,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은 우리가 입력의 글상자로 한 게 아니고 레이아웃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박스에다 글자를 넣었다면 여기를 수정하면 그 모든 글자 서식이 다 수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위치 값과 크기 값은 드래그하여서 변경하면 됩니다. 더 명확하게 크기와 이런 걸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이것도 도형이니까 도형 탭에 들어가서 위치의 높이 값을 1.5cm라고 입력하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모든 작업들은 일반 도형과 똑같아요. 글자 입력만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글자는 입력하면 모든 슬라이드에 다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글자의 서식을 지정하여 보도록 하는데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의 서식을 지정하게 되면 이 마스터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있는 또는 제목을 직접 입력의 글상자로 지정하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 레이아웃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글자는 다 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다가 한컴 고딕이라고 하는 글꼴로 변경을 하고 글꼴의 글자 크기는 27폰트, 글자의 색상은 빨간색 계열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변경하였더니 1번만 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2번, 3번, 4번 뭐를 갖고 있는 쪽들, 마스터 제목 스타일이라는 거를 갖고 있는 쪽들은 다 변경이 되었어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종료하여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고 나면 여기에 X 버튼을 눌러서 종료를 해도 되고 마우스의 커서가 오른쪽 라인에 있다라면 닫기를 선택하여도 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여서 닫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죠?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제목을 사용한 모든 곳에는 다 변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편집의 새 슬라이드를 선택하였을 때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체킹한 게 이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체킹해드리는 부분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제목의 서식을 변경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으로 사용한 슬라이드라면 제목이 변경이 되었어요. 단 슬라이드에서 절대 글자 서식을 바꾸면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블럭을 잡고 나는 이 글자를 40으로 해야지, 글자체를 뭐 한컴 솔리 B로 해야지라고 바꿔놓으면 마스터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생각 외로 마스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만 잘 잡으시면 마스터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특히 그림을 입력하거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회사 로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뛰어난 기능을 유지하죠. 다시 한번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탭의 슬라이드 마스터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오피스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고 난 뒤에 제목의 개체와 내용의 개체 틀을 조정을 할게요. 이 제목의 개체 틀은 왼쪽 정렬 같은 거 시키셔갖고 왼쪽 정렬 해주시면 되고, 뭐 선택하셔서 왼쪽 정렬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 또한 위로 살짝 올려주고, 너무 글자가 크니까 글자 크기를 점점 작게 해주는 이 글자 크기 작게 버튼을 7번을 눌러서 위에 제목과 거의 비슷한 글자의 크기로 변동을 합니다. 글자의 색상은 전체적으로 회색 계열로 선택하겠습니다. 배경 색상이 흰색이니까 똑같은 회색을 하더라도 좀 진한 회색을 하여 주셔야겠죠. 글자의 색상 변경하였고 글자의 크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슬라이드 레이아웃에서 이런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슬라이드라면 앞쪽에 글의 머리표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머리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려면 글머리표 레이아웃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와서 이 레이아웃을 변경하여 주면 됩니다. 첫 번째,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에 커서를 두고요.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그 글머리표를 바꾸는 방법을 지정할게요. 이거는 일반 작업하고 똑같습니다. 마스터라고 해서 작업이 별다른 건 없어요. 마스터인 들어와서 어떤 레이아웃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서식을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지, 마스터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을 카피 뜨고 게체트를 넣는 이 몇몇 가지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서식 도구 상자의 글머리표를 눌러서 V 버튼을 선택할게요. 그럼 앞쪽에 이게 체크가 됐죠. 체크 목록을 선택하였습니다. 둘째 수준의 커서를 두고 글머리표 매기기 목록에 들어가서 네모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의 글의 머리표의 형식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변동을 했겠죠. 슬라이드 마스터를 종료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여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안 사용한 건 안 나와요. 사용하지 않은 건. 근데 6번과 7번 슬라이드를 보면 첫 번째 글머리, 두 번째 글머리, 두 번째 글머리, 첫 번째 글머리. 7번 슬라이드 또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글머리표가 변동이 되었을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규제는 없지만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의 제목 부분을 일부러 좀 제가 색상을 주황색, 빨간색, 파란색에 진하게, 그리고 글의 머리표를 변동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곳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6번하고 7번 슬라이드에 닫기를 클릭하고 나서 6번과 7번을 봤더니 한 번에 변경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이게 슬라이드가 2개 정도니까 그냥 직접 입력하지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슬라이드가 한 3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변동을 하였을 때 일일이 다니면서 변동을 하는 게 나은지, 마스터에서 한 번에 변동하는 게 나은지, 당연히 마스터에서 한 번에 변동하는 게 낫겠죠. 단 이것도 절대 슬라이드에서 직접 선택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글의 색상이나 글머리표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원래와 같은 형식으로 변동을 할게요. 회색 계통으로 변동을 하고 진하기를 없앴고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뒤로 들어온 거는 왼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는, 여기에 눈금자 위에 있는 거, 저희 실전을 작업하시면 이런 작업들이 잘 나와 있어요. 작업을 다 끝내고 나서 닫기 버튼을 눌러보면 7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에서 6번 슬라이드는 변경이 잘 됐지만 7번 슬라이드에선 변동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글자의 크기, 글자의 체, 그 다음에 글자의 여러 가지 서식들을 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에서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러기가 참 쉽지 않죠. 실제 작업을 해보면은 생각외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를 편집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따져드리면 여기는 1번이 제목 슬라이드예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여기 편집의 레이아웃입니다. 어떤 레이아웃이 적용됐는지를 화면에서 보여줘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을 볼까요? 목차 슬라이드가 선택이 되었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그 슬라이드는 일반적으로 표지 슬라이드인데 이게 꼭 첫 번째에 나올 필요는 없어요. 흔히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슬라이드 아니냐? 아니에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아니고 레이아웃을 제목 슬라이드를 적용한 슬라이드예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단지 이 제목 슬라이드가 보통 맨 앞장,
맨 뒷장, 인사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맨 앞장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마스터에서 많이 편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 슬라이드예요. 네, 제목 슬라이드를 편집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맨 앞장과 끝장에 주로 사용되는 제목 슬라이드는요. 제목 슬라이드 마스터를 편집하면 돼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제목 슬라이드 마스터를 찾아냅니다.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입니다 라고 표시가 됐고 슬라이드의 현재 1번과 8번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여 줍니다. 자, 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맨 앞장 또는 맨 뒷장처럼 뭔가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간지여도 이펙트가 있는 딱 화면을 보통 만드는 쪽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림 많이 들어가고 글자는 좀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의 그림을 클릭하여서 작성하고 있는 작업에서 챕터 5의 시작 자료에 슬라이드 마스터 배경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 그림 자료는 현재 사이즈를 제가 딱 맞춰 놓은 거예요. 처음 드릴 때부터 이 슬라이드 작성 배경에 맞게끔.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서식에서 배경 스타일, 배경 속성에 들어가서 그림을 채우기로 그림을 넣고 바둑판식 배열을 빼버리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바둑판식 배열을 빼면 알아서 딱 맞춰서 확대되거나 축소되면서 들어갑니다. 여러 번 하셨던 내용입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순서 맨 뒤로를 눌러서 글자 뒤로 그림이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하나 더 넣어 볼까요? 입력의 그림 또는 컨트롤 NI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주고 트리의 PNG라고 하는 배경이 투명한 그림을 갖고 와서 그림의 크기를 조정하여서 위치까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빨간색 계통으로 바꾸다 보니 여기에 해당하는 그 제목을 변동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목의 스타일은 조금 더 두껍고 힘이 있는 한컴 솔리피라고 하는 글꼴로 변동을 하고요. 선택하고 탭키 누르거나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좀 많이 크게 할게요. 50 제목이니까.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정리하고 가운데 설정하실 거라면 가운데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 또한 흰색으로 역시 설정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1번과 몇 번 슬라이드에서요. 1번과 8번 슬라이드에서는 방금 전에 우리가 넣은 배경 그림과 제목의 색상과 제목의 서식이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보기에서 기본을 눌러도 되고 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종료해도 됩니다. 자, 보기에서 기본을 눌러서 어디로 돌아가요?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1번과 몇 번 슬라이드, 8번 슬라이드는 작업이 마스터 쪽에 들어간 거예요. 2번도 하여도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면 되면 편집의 레이아웃을 뭐로 바꾸겠다? 제목 슬라이드로 변동하겠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여서 제목 슬라이드만 바꾸었는데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하세요? 마스터 가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꼭 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받았는데 이 배경 그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서식에서 배경 스타일에 가서 이걸로 바꿔보면 되는데 안 바뀌죠. 왜냐? 그림으로 넣은 자료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마스터에서 넣은 자료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에는 이 트리 그림 이거 없애고 싶어요. 슬라이드 템플릿을 외부에서 받았는데 우리 회사 로고가 아니고 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이미지를 지우고 싶은데 선택이 돼야 지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마스터를 들어가 봐야 돼요. 보기를 선택하고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선택을 하고 선택이 되면 정말 좋은 거죠. 선택이 되면 정말 좋죠. 예, 되면 자를 수도 있고 자르기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잘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색상을 바꿀 수도 있고 되겠죠. 색상 자체를 회색 톤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뭐도 가능하죠. 여기에는 그림을 불필요하다면 지울 수도 있어요.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선택을 했는데 전혀 선택이 되지 않는다. 그냥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클릭이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들어가 봤는데 선택이 되지 않고 배경에 같이 들어가 버린 것 같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배경을 다 제거해야 되는 방법. 이거는 편집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서 제공하는 팀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편집자가 마스터에 가서 편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쇼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쇼에서 제공하는 테마는 다 편집할 수 있도록 이 그림들을 다 조각내서 주거나 도형으로 제공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편집하고 마스터의 개념만 정확하시다면 실전 작업을 꼭 해보세요. 그럼 한쇼가 제공하는 마스터에 있는 도형들을 제가 굉장히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한쇼가 참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자, 슬라이드 번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번호는 1, 2, 3, 4, 5, 6, 7, 8에서 번호를 매기면 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진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이에요. 번호가 필요 없는. 번호가 필요 있는 거는 문서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서에 넘버링을 하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한글에서는 페이지 번호를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한쇼에서는 페이지 번호를 이게 매기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내만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땐 어쩔 수 없이 모든 슬라이드에 일일이 페이지 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기 탭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업해 볼게요. 슬라이드 번호를 작업할 영역인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총괄하는 쪽에 커서를 클릭하고 입력의 그림으로 제목을 조금 편집하고 난 뒤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의 그림에 슬라이드 마스터 그림을 갖고 온 후에 이 그림을 자르기를 통하여서 위쪽에 영역만 적정하게 남겨줍니다. 필요한 부분만 이런 식으로 남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면 돼요. 절대 이 그림이 좁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 그래서 크기를 조정하지 마세요. 크기를 조정하게 되면 찌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자르기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르기를 하고 난 뒤에 오른쪽 버튼에서 순서 맨 뒤로 보내기 작업하셔야겠죠. 자, 순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여서 글자보다 뒤쪽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글자의 색상 또한 흰색으로 변동을 하여서 제목에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파일 또한 오른쪽 위에 상단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입력 그림으로 해도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 작업을 복사해서 써도 됩니다. 어차피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선택하고 사이즈를 쉬프트 키로 줄인 후에 오른쪽 상단 또는 왼쪽 상단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는 오른쪽 아래쪽에 보이는 이 샵 표시가 바로 슬라이드 번호 표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 오른쪽 하단에 저 샵 표시가 있는 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납니다. 무조건 표시되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슬라이드 번호를 표시하겠다라고 지정을 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표시가 있는 곳에 나오죠. 내가 실수로 저걸 지웠다. 손으로 꺽쇠 샵 해야지. 그럼 꺽쇠 샵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절대 마스터에서는 글자를 입력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입력을 할 때는 이 글자의 내용이 모든 슬라이드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하에 작성자 이름이라든가 작성한 회사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지금 상태에서 이 자료의 위치를 이동하고 오른쪽 위에서 좀 더 보기 좋게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은 아리알 글자로 작업을 하고요. 글꼴에 해당하는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변동을 하고 글자의 폰트를 30으로 해서 조금 더 슬라이드의 번호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서식을 편집하였습니다. 보기 탭에서 기본을 가거나
기본을 가보면 슬라이드가 나와요.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하셔도 됩니다. 여러 슬라이드 보기 하셔도 되고 그 다음 기본 보기도 되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한 오른쪽이 상단에 뭐가 없죠? 번호가 표시가 되지 않죠. 이렇게 번호가 표시가 되지 않는 자료들을 표시하는 방법은요. 입력에서 번호를 넣겠다라고 사용자가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입력에서 머릿말 꼬릿말을 선택하여 주세요. 머릿말 꼬릿말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머릿말 꼬릿말을 넣겠다 또는 슬라이드 번호를 넣겠다. 슬라이드 번호에 체킹하셔도 동일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머릿말 꼬릿말 하거나 슬라이드 번호 하거나 슬라이드 번호를 체킹하고 모두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때 화면의 아래쪽 보통 바닥글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바닥글 아까 영역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바닥글이라고 하는 영역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위치, 이것도 마스터에서 변경하면 돼요. 이 위치에 어떤 글이 나올 것인지 해달라. 그리고 제목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되어 있는 레이아웃은 이렇게 풀어야 정확한 얘기예요. 자, 레이아웃은 페이지 번호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를 작업해 보도록 하죠. 슬라이드 번호하고 바닥글을 화면에다가 보여주세요. 자, 육해 공작소에서 만드는 알려주는 크리스마스의 비밀이라고 입력하고 제목 슬라이드엔 표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겠다. 모두 적용을 진행합니다. 화면의 아래쪽에 전부 다 바닥글이 적용이 됐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거와 첫 번째 있는 슬라이드는 그림으로 뒤덮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화면상에서.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또한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2번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3번 표시되어 있고 1번과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표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1번과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니고 레이아웃을 어떤 레이아웃 썼나,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썼는지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이 레이아웃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슬라이드의 마스터 작업 화면이 화면에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바닥글에 대한 부분은 역시 마스터에 들어가서 편집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편집을 해놓고 여기 와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편집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지정하지 마시고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간 다음에 가장 상단에 있는 1번에서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크기를 조정해 주면 돼요. 아니면 글꼴의 크기를 조정해도 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바닥글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서 이 날짜가 나중에 혹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우진 마시고 개체를 지워버리면 나중에 저 부분을 또 개체를 어디에서 복사해 오면 막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지우진 마시고 아주 정확하게 안 쓸 거다라고 한다면 두겠지만은 지우진 마시고 일단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에서 도형을 하나 선택하고 필요한 도형을 드래그, 마우스 오른쪽 순서 맨 뒤로 보내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스터에 대한 게 작용이 되고 나면 마스터를 닫아주고 모든 슬라이드마다 변경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슬라이드의 편집 레이아웃만 잘 선택하고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편집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만 잘 지키신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생각 외로 이런 부분을 잘 작용이 안 돼요. 작업하다 보면 슬라이드에서도 자꾸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가 주로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번호를 넘버링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왼쪽 위에 있는 로고 있죠. 슬라이드마다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되는 로고 또는 그림을 위치를 넣는다거나 이럴 때는 마스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남이 작성한 템플릿 또는 우리 회사에서 미리 내가 갖고 있는 템플릿에서 이 위치를 바꾸거나 뭔가를 제거해야 되는데 선택이 되지 않는다? 마스터를 들어가 보세요.
마스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마스터에 들어갔는데 편집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게 일단 우선입니다. 작업을 하나 더 해야 하네요. 1번의 슬라이드의 제목을 만들었지만 슬라이드 번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의 슬라이드가 2번이 아닌 1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때는 새로 시작하는 쪽번호를 변경하면 됩니다. F7번 키를 눌러서 쪽 설정을 들어간 다음에 슬라이드 시작 번호의 란을 선택하고 여기를 0번으로 변경합니다. 자, 0번으로 변경하여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0번으로 슬라이드가 변동이 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가 1번이 되었죠. 그래서 1번 슬라이드, 2번 슬라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슬라이드 중간에 이 슬라이드 중간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넣어서 편집에 새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제목이 나오지만 이 슬라이드에는 번호 넘버링이 매겨져 있는 거니까 3번, 4번, 5번. 중간에 안 하고 싶은데요. 방법 없습니다. 이게 문서 작업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마스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입력의 글상자, 입력의 도형해서 여기다 일일이 번호 넘버링 하시고 복사해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갖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넘버링하는 위치를 명확하게 잡고 난 뒤에 한 번에 복사 붙이기를 한 30장 다니면서 일일이 체킹하시고 넘버링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가 어떤 건지 개념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번 챕터는 아주 잘 따라하신 게 되겠고요. 실전에서 마스터를 좀 더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 보시고 바로 다음에서 마스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테마 변경을 보면 마스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다가올 겁니다.